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 1번지가 어디냐면 잠실 L스입니다. 강남구, 소초구는 너무나 이제 상위권 아파트다 보니까 막 임영웅이 사는 아파트 이런 건 불경기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우리랑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최고의 지표가 잠실 L스거든요. 그래서 잠실 L스를 이래 딱 보면 이게 이제 전 고점이 대략 얼마였냐면 요때 8억 조금 밑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현황 더보기 보면 34평을 찍고 지금은 이제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전 고점이 26억 정도, 26, 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자 21년도 요때가 이제 전 고점이니까 요때 27억이 전 고점이잖아요. 27억이 이제 최고 고점이죠. 21년 10월달 지난 코로나 장 때 27억이 최고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치고에 들어와서요. 시황 4월 시황에 들어오면 구군별로 볼 수 있거든요. 서울이니까 서울을 찍고 여기서 송파구를 찍고 지역 조회를 하면 여기 PIR 지수라고 나옵니다. 소득 대비 집값 해가지고 PIR 지수가 나오는데 지난 요 21년 10월달 이 언저리에 가장 고점일 때가 얘가 얼마냐면 37.5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연봉을 37.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송파구의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제 서울은 좀 고평가가 좀 심했죠. 어쨌든 이게 합쳐져서 이런 잠실 L스랑 뭐 이런 그 송파구의 아파트가 합쳐져서 37.5라는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바닥에는 못 사더라도 적정 가격에는 좀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요 37.5를 나눠서 평균을 더해주면 이제 15년으로 볼게요. 평균을 더해주면 얼쭉 내가 비싸지 않는 가격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완전 이게 오타쿠 기질이 되게 세서 저는 이런 연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래 봤어요. 아까 27억이 전고점이고 그래서 27억 나누기 아까 37.5를 나눠주고 곱하기 여기 평균이 25.8이니까 25.8을 하면 18억 5천이 나오잖아요. 너무 같나? 그래 보니까 약간 18억 5천까지는 아닌데 거의 요 보시면 거의 요 근처까지 갔죠. 지난 이제 22년 말 요 18억 7천까지 갔었잖아요. 맞죠? 얼쭉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예,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서울만 이러면 또 이게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해운대, 부산은 대표적인 아파트가 해운대 자이입니다. 해운대 자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해운대 자이. 자, 해운대 자이. 자, 해운대 자이가 보면 이제 지난 고점이 12억 3천이었습니다. 자, 30평대. 항상 9평을 바로 밑으로 잡고 그러면 12억 3천이고 그럼 해운대는 얼마나 고평가였지? 다시 시군구별에서 서울을 부산으로 바꿔주고 구를 해운대구로 바꿔주고요. 요거를 15년을 찍고 자, 해운대 자이가 아까 12억 3천 나누기 고점일 때가 13.5네요. 13.5. 요때 13.5 나누기 13.5 곱하기 9 곱하기 9는 8억 2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 L스가 이 정도 시점에서 딱 바닥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해운대 자이가 8억 언저리에서 8억 초반이 오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볼까요? 보세요. 딱 바닥이 8억대. 맞죠? 제 시간 관계상 다 직접 안 해드릴 뿐이지 제 성격상 주요 아파트를 다 검증을 했겠죠. 대전, 대구, 인천 다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공식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대 자이가 8억 초반이 있을 때 저희 그 유튜브 고대장 채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자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에 고대장 네가 해운대 자이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 공식을 아니까 지금은 해운대 자이를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고, 장전 내면 하니까 또 고대장 네가 장전 내면 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네가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대연 DIL이 들어오면서 그 롯데캐슬 레전드도 오르고 혁신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SK 뷰힐스가 7억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뷰힐스 이야기하니까 또 고대장 네가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다 들고 있으면 저 떼부자 됐겠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할 수 있었던 게 여러 공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본 겁니다. 이거를 통화량 대비 집값,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 대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 지표 한 개를 이제 오늘 핵심을 또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단지가 요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내가 일단 8억, 금액대별로 다 있거든요. 자, 8억대에서 제일 좋은 거는 몽테크까지 하고 싶다면 동메러키가 수익률이 제일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좀 늦게 오르고 대신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무난한 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시아드 코오롱안을 제가 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억대 아파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거제 센트럴 자이. 이거 6억대부터 제가 추천했는데, 근데 같은 갭이면 아롱이 가는 게 낫죠. 예. 그래서 돈 조금 더 보태서 아롱이를 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 리슈빌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여기가 그 르엘 들어오잖아요. 웨이브시티 그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센텀 이편한 리슈빌 이 라인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억대로 오면 이제 거제 센트럴 자이 30평, 그 다음에 우동 롯데, 그 다음에 해운대 우동의 센텀 4만. 요 우동 롯데와 센텀 4만은 좀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후행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르면 근데 많이 올라가요. 이런 재건축, 리모델링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늦게 올라요. 근데 오를 때 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기축 아파트를 안 사고 재개발 사는 거는 수익률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무난한 거는 이제 센텀 협성 르네상스도 있고, 네. 그 다음 대연 파크 푸르지오. 일강자이 푸르지오 2단지도 또 좀 괜찮을 거예요. 그 명지 국제신도시가 저희가 5억대 할 때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7억 실거래가도 나오죠. 네. 옛날에 에코델타 시티 들어오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했는데, 매매로는 저는 괜찮다. 옛날 영상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구라치면 걸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다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몽테크로 또 좋은 게 이제 다음 4억대로 들어가면 5억대네. 5억대 경동마리나. 그 다음에 20평대 낮춰서라도 경동마리나, 센텀 현대 이런 것들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완전 8억 초과 아파트 중에서 저는 좀 괜찮은 게 광안 쌍용예가, 이게 좀 빨리 반응이 올 것 같고, 남천 더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성이 있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게 사모가든. 그 다음에 완전 나는 돈이 많다, 빨리 수익 보고 싶다, 그러면 마린자이가 좀 괜찮습니다. 마린자이하고 그 남천자이하고 트럼프 월드 센텀 1, 이 세 개가 이제 부산에서는 1등군 아파트거든요. 이제 9평, 30평대 중에서. 그럼 그 세 개 중에 항상 싼 걸 사면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 월드 센텀 1이 16억 찍었고, 남천자이가 15억 6천 찍었잖아요. 그럼 마린자이가 이제 찍을 차례거든요. 근데 부산은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뷰. 마린자이는 뷰를 영구조망권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이 오면 다시 마린자이가 좀 올라갈 거예요. 마린자이가 만약에 트럼프 월드 센텀 1보다 비싸졌다, 그러면 이제 남천자이가 싸다 하면 남천자이를 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 물이 돈이라고 하면 30대에 너무나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움직였거든요.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이 100만 킬로 가까이 임장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불경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망가지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그동안 몸도 혹사시켰고 하니까. 그리고 돈이 계속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내 그릇 이상 담은 돈은 이게 어차피 새고 없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그릇을 계속 키워나가고, 비가 올 때 그릇을 바깥으로 내놓기만 하면 될 거를 나는 바보같이 계속 이제 주워 담는 역할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상승장과 하락장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부의 그릇을 키워라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그릇을 키우는 게 어떤 걸까 했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많은 투자자들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을 봤는데 돈을 목표로 해서 다니는 분들은 하락장이 오면 다 죽어납니다. 왜냐면 돈을 벌었다가 돈을 이제 까먹어 버리니까 부동산 쳐다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쳐다도 보기 싫어. 근데 습관을 목표로 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다시 하락장이 올 거니까 책도 보고 꾸준히 강의도 듣고 꾸준히 임장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다시 상승장으로 이렇게 턴이 딱 되는 이 타이밍이 있죠. 그때 계속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벌 때는 앞에 상승장보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승장을 경험할 때 더 큰 돈을 번단 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2014년도에 빚내서 집사라였잖아요. 빚내서 집사라. 그때 북항 재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초량동에 꼬마 빌딩을 봤어요. 매가가 10억입니다. 보증금이 2억이 있어요. 대출이 8억이 나와요. 그래서 내 돈이 안 들어가. 거기서 이자는 어떻게 하잖아요. 8억에 대한 이자를. 보니까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도 돈이 남아요. 근데 그때는 전부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못 샀거든요. 왜냐면 30대 나이에 지금이야 8억, 지금의 10억 단위와 그때 10억 단위는 완전 개념이 달라요. 10년 전에는 10in10이라고 해서 10년에 10억 모으면 경제적 자유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10년에 100억 모아야 경제적 자유 아니에요. 그럼 10년 뒤에는 아마 1000억 모아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8억이라는 대출이 무서워서 건물을 못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 3억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3억짜리 살 때 3억짜리 땅을 사는데 3억 2천이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내고 남아요, 돈이.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뒤에 4억 5천에 팔았어.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5억짜리 땅을 사는데 또 5억 2천짜리 땅을 사는데 5억 대출이 나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자산을 늘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딱 시기가 좋을 때는 물때가 맞으면 안 줘도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역방향일 때는 아무리 줘도 앞으로 안 가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요 습관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하는 게 제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강의료를 쓰면서 프로 수강료입니다. 저도 완전 프로 수강료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개라도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돼요. 막 갈증이 나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개는 강의 듣자. 그럼 월 4개는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은 임장 가자. 임장을 못 가면 전화를 돌려서라도 현장 파악을 하자. 그 다음 이제 이런 동료들과 함께 하자. 멘토와 또 함께 하자. 그 다음 책도 한 달에 한 권 무조건 사자. 안 봐도 사자. 사놓으면 아까워서라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